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 첫관문을 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다금지법 처리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힘을 실어줬지만 여야 의원들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최종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불법 서비스가 됩니다. 하지만 타다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산업으로 키울지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타다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침 토론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여러분의 의견도 소개해드리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 동아방송예술대학 김원식 초빙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일명 저희가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한번 밀어주고 이번에 통과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제 이제 국토위 교통심사 소위를 통과한 거죠. 예. 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전체 회의를 열게 되고요. 국토교통위원회 그렇죠. 전체 회의. 그런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라든지 본회의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소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앵커가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타다금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쉽게 얘기하는 것이고 네. 엄밀히 말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네. 여기에는 물론 이제 타다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만 플랫폼 영업 택시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저것이 한 번 이제 또 미뤄졌다가 어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에 보면은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유상 운수 영업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는 거 돈 받고 이것을 택시 영업처럼. 금지하게 네.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네. 법에는 외국인과 장애인에게만 알선을 허용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 운전자 알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해준 거죠. 네. 현행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현행법을 이제 시행령에 들어있는 것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것을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의 타다 영업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승합차 형식의 차량에 그렇죠. 사람을 태우고 이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렌터카를 빌리면서 동시에 운전자를 소개받는 그렇죠. 이런 형식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타다 영업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만 그런 것을 이제 허용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11인승부터 15인승 그의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과거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이제 금지하는 대신에 없애는 네. 관광 목적, 예. 관광 목적 그리고 공항이나 항만 이런 데서 또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 네. 뭐 이런 사람에게만 허용을 하겠다. 이 얘기는 과거의 타다 같은 영업 방식은 금지하고 완전한 형태의 렌터카 사업 이거는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은 그것은 이제 플랫폼 택시라는 영업으로 별도로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네. 자, 물론 아직 절차가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상임위를 통과시킨 만큼 이제 타다 금지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께서는? 네, 사실 이제 두 가지를 내세워가지고 타다 영업을 한 거거든요. 예. 첫 번째는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인데, 뭐 신기술, 뭐 혁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근거를 업체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편익,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어 논리를 내세웠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이제 11인승에서 15인승에 관련돼 가지고 예외 규정을 뒀는데 그게 결국에는 외국인이나 이제 그 장애인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것을 들어가지고 영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불법으로 볼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법망을 약간 이제 비틀어서 간 이제 편법적인 이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허용했을 경우에는 과연 확산된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 렌터카 영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원래 맥락이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이제 렌터카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런 맥락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아예 차라리 관광 목적으로 승합차를 빌려가지고 영업하는 것 이럴 때는 허용하겠다고 아예 못을 박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법으로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아무리 혁신과 편의성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이 법의 어떤 맥락, 취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법의 어떤 허점이라든 그럴까요? 네. 내지는 또 미비점 예.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이용했던 면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제34조와 네. 그리고 이제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취지를 보면 불편한 사람들 또는 외국인 또는 뭐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예. 그런 경우 허용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택시 영업과 렌터카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을 방지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지켜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플랫폼 영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기술 혁신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모호해졌던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 어쨌든 법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거는 법적 불안정을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 국민 편익이라든가 어떤 공정 경쟁이라든가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법이 어차피 바꾸는 마당에 그렇게 모호했던 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뭔가 이런 사회의 어떤 그 변화를 담는 그런 어떤 법 개정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단순히 그냥 렌터카와 택시를 분리시키고 말하자면 타다 같은 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렀다. 그렇다면 법이 사회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도 가능한 그런 시점이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예. 이런 겁니다. 뭐 국민 편익을 이제 많이 언급을 하시고 뭐 네. 신기술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죠. 국민들이 원하는 뭐 맛있는 음식이 있다 치면 그러면 음식을 아무 데서나 팔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노점상이다. 그럼 불법 노점상이에요? 네. 그럼 불법 노점상 신기술로 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건 불법 노점상이거든요. 불법은 불법이다. 불법은 불법인 거죠. 왜냐? 다른 형평성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자영업자가 뭐 임차를 해서 건물을 이렇게 뭐 운영을 하고 네. 또 임금도 주고 그리고 세금도 내는데 다른 한쪽에서 불법적으로 노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신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음식을 연결해준다. 플랫폼을 연결해주는 거죠. 또 AI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타당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 편익을 너무 내세우면 곤란하다는 걸 이번에 타다가 이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신기술과 국민 편익이 아니고 다른 원칙에 따라서 이미 준수를 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뭐 34조라든지 4조 여객운수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기존 택시 기사님들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 택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신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런 이제 택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뭐 임금 관리도 해야 되고 노동자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신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익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두 부분을 갖고 아마 논란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제일 궁금한 건 아마 타다의 운명일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뭐 사실 첫 관문을 지금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당일부터 영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너무 혼란이 오니까 네네. 이제 그 시행 시점을 공포일로부터 1년으로 뒀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때부터 6개월은 또 처벌 유예 조항을 두기로. 네네.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후 그리고 공포되고 나서 말이죠. 네네. 그때 가서 이제 사실은 타다 영업이 완전히 금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처벌 유예 조항이 6개월이니까 그 전에라도 뭐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겠죠. 어쨌든 그때까지 또 6개월 유예를 둔다는 것은 네. 1년 6개월을 허용하겠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교수님께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현행법도 그렇고 또 법의 취지를 본다면 사실은 타다 영업이라는 것이 약간 편법에 편승했던 것이 맞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왔던 것이고 이것도 검찰에서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뭐 기소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회 현실을 담는 거예요. 원래 법이 먼저 갈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 그리고 보충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법이 사회 현실을 뭐 선도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네. 이번에는 사회 현실이 저 앞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은 좀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법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플랫폼 택시 영업 면허를 따면 예. 플랫폼 택시 영업 면허를 따면
11인승이든 뭐 15인승 그런 영업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그러니까 렌터카 영업에 기반한 그런 어떤 택시 영업 비슷한 예. 그런 걸 못한다는 것이지 네. 앞으로 이제 플랫폼 택시라는 것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것도 지금 모호한 점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걸 또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혼란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일자리가 뭐 1,000개 정도 생겼다, 뭐 이렇게 1,000명 정도로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율도 보게 되면 각각 뭐 전업이 한 45%, 부업이 뭐 55% 이렇게 된다 이제 통계치가 있는데요. 네. 이미 타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져보면은 2021년 7월부터 이제 사실상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유예를 두고 처벌도 6개월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장을 해서 단기간에 이거 없애게 되면 혼란이 있게 되고 여기에 따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놔두게 되면 더욱더 이제 커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고용 문제에 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통과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유예하게 되면 비슷한 영업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번에 조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 이 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국민 편익을 위해서 분명히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편리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택시 업계에서 제공한 서비스들의 한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영업으로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11인승, 15인승이라는 건 굉장히 널찍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편리하고 또 모바일리티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 기존의 택시 업계에서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이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타다에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한계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의 이 국민들이 원하는 편리하고 예. 또 안전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 타다에서 굉장히 수용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제도적 틀 안에서 서비스를 현행 법률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택시 업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훨씬 더 논의가 풍성해졌을 거예요. 그건 빠져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말씀해 없으니까 주시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문자로 많은 의견 주고 계십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자리 3883님이 택시하고 같이 번호판 미터기 장착하고 하시면 될 듯하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9700님, 택시회사 인수해서 하세요. 그리고 공유경제라고 하는데 자동차에서 차만 바뀐 건지 콜택시랑 다를 게 뭔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반면에 1223님이 불법 노점, 논리적 예를 제대로 들자. 반대로 택시는 각종 불법, 차선 변경, 신호 위반, 과속 등을 자행하는데 누가 더 불법인가라고 올려주셨습니다. 5583님은 본인들의 업무가 불법으로 침해가 돼도 그것을 신기술,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네, 자 끝자리 2402님이 타다가 법을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자본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인데 그건 과도한 해석입니다.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법 해석도 열려 있어야 새로운 사업도 등장하죠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7838님은 국민에게 판단할 권한을 줘야지 시장에서 자율적 경쟁에 맡겨놔야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6016님도 시다착오적인 발상이고 대다수의 국민의 편익은 무시하고 일부 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123님 더 이상 담배 냄새 나고 기사분들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안문손님이 총알 택시로 더 인해 위험을 느끼지 않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문자로 좀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타고 또 이용하시는 서비스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 토론 앞으로 진행되는 동안 계속 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토론에 반영하고 또 여쭤볼 질문들은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타다금지법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이제 사실은 뭐 공정위나 뭐 국토교통부나 다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이색적인데요. 아무래도 공정위 입장에서는 공정 경쟁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택시가 마치 뭔가 따놓은 어떤 당상처럼 말하자면은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고 쉽게 영업하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예. 국민들의 어떤 원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공정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운송 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도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유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입장이 이제 공정의 입장이죠. 그래서 국민 편익과 그리고 공정 경쟁을 내세웠습니다. 공정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의견서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지금까지는. 근데 물론 이제 공정의 입장하고 뭐 또 법을 만드는 또 그 입장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공정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정 경제 그리고 기술 혁신 이쪽에다 방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공정위의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경쟁 촉진이다라고 했는데 전 범주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뭐 운수업이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비유를 하겠습니다. 관광버스하고 시내버스는 버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같은 공유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 사실은 다릅니다. 관광버스라는 건 특정 지역을 가가지고 용도가 그쪽으로 있죠. 하는 거죠. 예. 근데 시내버스는 이제 일종의 도심 공간에서 정류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죠. 렌터카 그리고 뭐 타다, 뭐 택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렌터카 같은 게 어떤 특정 지점을 가는 거죠. 예.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뭐 손님이 원하는 대로 그 지점에 다 내리시는 거죠. 지금 렌터카를 빌려서 활용을 하시는데 렌터카와 택시의 구분이 없어요. 원하시는 시내에서 일단 뭐 서울이나 뭐 경인 지역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결국에 원하는 대로 다 섭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 사실상 겉으로는 불만이 렌터카처럼 보이지만 택시와는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건 콜택시다.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걸 택시로 여기는 어떤 그런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렌터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 먼 곳을 가는 형태로 기존 렌터카와는 좀 다르게 전혀 운영이 다른 됐다, 측면이기 이용이 됐다 때문에 말씀이시죠? 무늬만 렌터카 형식이고 사실상은 택시 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명분과 실제 운영하는 그 내용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예. 그 프레임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촉진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안에서 공정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택시 이제 업으로 사실상 하는 건데 그럼 네. 택시 면허를 따고요. 네. 택시 그런 어떤 형태의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이건 저는 공정위가 판단 내린 건 잘못된 어떤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신기술에 방점을 두고 국민의 편익을 생각한다는 측면. 그러니까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후생이라는 측면에서 네. 말씀하셨는데 이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타다와 같은 어떤 승합차 형태에 좀 널찍하고 편리하고 또 그 운전기사가 법규도 규칙을 지키고 네. 또 심지어는 이제 불쾌한 어떤 언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게 룰을 정해가지고 승합차형 택시를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공정 경쟁이 되죠. 그래서 그런 타다 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을 하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택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까 뭐 노점상 관련되고 댓글을 남기셨던데 사실 네네. 그건 이제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게 노점상은 처음부터 불법이고요. 네네네. 네, 그 과정에서 택시회사 운전사들이 뭐 교통 법규를 움직인 건 따로 이제 운행상의 문제인 것이죠. 기존 업계에 대한 이제 영향을 좀 말씀하시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공정 경쟁이 무엇이냐라는 네. 것을 같은 범주에서 비교를 하게 되고 기본 룰 안에서 경쟁하도록 만들고 서비스지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택시 업계들을 밀어내는 형태로 가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죠. 뭐 사실 지금 이제 관심은 타다가 1년 6개월 뭐 아니면 공포 후에 이제 1년 6개월이니까 1년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 기간 내에 과연 사업을 접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서 나올 것인지도 관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사업을 뭐 접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맞춰서 또 좀 형식을 바꿔서 네. 사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렌터카 이런 예. 형식이 돼서는 안 되고 플랫폼 사업 택시 면허를 따가지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하는 이제 형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차량을 이제 확보해야 될 건데 그 지금 법에 보면 확보라는 의미도 이게 소유인지 리스인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경쟁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그걸 지적했는데 네. 어쨌든 차량을 확보하고 네. 그다음에 또 운전기사도 확보를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1인승부터 15인승 그런 식의 어떤 지금과 같은 택시 영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지금은 렌터카 형식에 기반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네. 만약에 택시 면허를 따가지고 그런 택시 영업처럼 한다면 아까 기 교수님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등등의 그렇죠. 또 어떤 그 시설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폭풍이 모두 또 갖춰야 있겠죠.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것이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대기업들은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플랫폼 택시로 진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타다 입장에는 지금 벤처 기업이거든요. 사실 벤처 기업의 관점에서는 변호사님처럼 그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들은 지금 진출하려고 노력을 계획서를 이미 다 짜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자본력을 가진 상태에서는 이 승합차들을 소유하거나 리스를 해가지고 네. 택시 면허를 이제 지금 현재 1,400만 대의 어떤 그걸 면허를 따야 된다는 어떤 그런 통계치도 나오는데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연결하는 사업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는 결국에는 대체적으로 플랫폼 택시를 통해 가지고 승합차형 서비스는 지금 모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새로운 진입할 수 있는 그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는 어쨌든 가는데 제가 좀 약간 그 스타트업들이 좀 위축될까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보완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고 계셔서요.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소개하고 저희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9090님은 타다 탈 수 있게 해주세요. 회사 택시 아직도 담배 냄새 나는 택시 있습니다라고 불편함을 좀 호소를 해주셨네요. 네, 끝자리 5583님이 어떤 신사업이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695님은 택시 개혁을 맡고 있는 게 정부 간섭과 국민 수준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 때 대중교통 명목으로 택시 고급화 반대했던 거 잊었나요?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6788님이 국민 편의를 고려해서 처리해야지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4011님은 진작에 잘하지 너무 불편하고 불친절한 택시라고 짧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끝자리 7716님이 표 때문에 혁신을 포기하나요? 내년에 아무래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4217님은 우버도 싫다, 타다도 싫다. 그때마다 서비스 개선하겠다고 하고 기본료만 올린 게 택시 아닙니까? 라고 택시 업계에 대한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0197님이 뭔가 대안을 주셨는데 이제 기존 택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기사의 문제라서 기존 택시 평가 앱을 만들고 손님이 평가해서 점수 나쁘면 친절 인성교육 시키고 안 되면 삼진 아웃질 하면 된다. 평가 앱 하나면 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타다 금지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첫 관문을 넘어섰지만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김원식 초빙 교수 또 강진업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